안녕하세요. 스라 정보사연입니다. 상쾌한 아침 맞이하셨나요? 바쁜 하루를 시작하기 전 잠시 마음을 가다듬는 이 시간이 우리 시청자분들께는 묵은 먼지를 털어내는 시원한 바람 같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 당신을 말도 못하고 글도 모르는 그림자 취급하며 당신 앞에서 추악한 비밀을 서슴없이 드러낸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오늘 사연은 강남의 한 저택에서 20년 넘게 입 없는 식모로 불리며 온갖 무시를 당해온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주인 집 식구들은 그녀가 글자도 모르는 줄 알고 그녀 앞에서 온갖 비리와 부도덕한 공모를 일삼았죠.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녀가 20년 동안 매일 밤 아무도 모르게 작성해온 어떤 기록의 존재였습니다. 아무런 힘도 빽도 없던 평범한 아주머니가 어떻게 거대한 성벽 같던 그 집안을 단 한 권의 장부로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그 서늘하고도 짜릿한 기록의 진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어서 오세요. 참 좋은 아침이지요. 문 밖을 스치는 바람에서 어느덧 제법 서늘한 가을 냄새가 묻어납니다. 이렇게 햇살 좋은 날 가게 문을 활짝 열어두고 과일들의 먼지를 하나하나 닦아내다 보면 제 마음속에 켜켜이 쌓여있던 해묵은 감정들도 함께 닦여나가는 기분이 들곤 합니다. 이 붉고 단단한 사과 한 알이 우리네 식탁에 오르기까지 비바람을 견디고 뜨거운 여름볕을 이겨낸 시간이 있었겠지요. 우리네 인생도 참 이 과일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상처난 곳은 도려내고 모진 바람에 떨어지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며 버텨온 세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시간도 그러했을 거라 짐작해 봅니다. 사람들은 제게 묻곤 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표정이 편안하고 맑으시냐고, 평생 고생 한번 안 해본 사모님 같다고 말이지요. 그럴 때면 저는 그저 빙긋 웃고 맙니다. 제가 강남의 그 으리으리한 대저택에서 장장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그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할 테니까요. 저는 그곳에서 김씨 아줌마로 불렸습니다. 아니, 이름조차 불리지 않을 때가 더 많았지요. 저는 그 화려한 집안의 넓은 거실에서 투명 인간이자 말 못하는 한 장의 벽지였습니다. 있는 듯 없는 듯 그저 먼지를 닦고 밥을 짓고 흔적을 지우는 사람. 그것이 지난 20년간 제게 주어진 유일한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랭이 벽지였을까요? 오늘 제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그리고 마침내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 길고도 서늘했던 20년의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내어 볼까 합니다. 나이가 50을 넘고 60을 향해 갈 무렵 찾아오는 고독은 젊은 시절의 그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뼈 시린 외로움이라기보다는 세상 한가운데에 덩그러니 섬처럼 남겨진 듯한 막막함이었지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을 건사해야 했던 제게 강남 자산가 집안의 가사도우미 자리는 생명줄과도 같았습니다. 자존심이요? 가난 앞에서는 사치스러운 단어일 뿐이었습니다. 그 집 사모님은 저를 대놓고 무시하곤 했습니다. 제 앞에서 보란 듯이 비자금 장부를 정리하고 낯선 남자와 내연의 미러를 속삭이고 때로는 누군가를 함정에 빠뜨릴 무서운 공모를 전화로 지시하곤 했지요. 제가 곁에서 차를 내놓거나 바닥을 닦고 있어도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저 아줌마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무식한 노인네잖아. 글자도 까막눈인데 뭘 알겠어? 신경 쓰지 마. 그녀의 그 날카롭고 오만한 목소리가 귓가를 때릴 때마다 제 가슴속에서는 시퍼런 멍이 들곤 했습니다.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한다는 것, 그것은 중년의 여성이 견뎌내기엔 너무도 참담한 굴욕이었습니다. 넓고 화려한 집이었지만 온기가 없는 그곳은 제게 거대한 감옥과도 같았습니다.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문득문득 찾아오는 짙은 외로움을 여러분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하지만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무식한 투명 인간으로 여길수록 저는 더욱 완벽한 벽지가 되어갔습니다. 철저히 숨소리를 죽이고 시선을 바닥에 둔 채 그들이 흘려대는 그 더럽고 추악한 비밀들을 마음속 깊은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몰랐던 것, 그리고 제 삶을 지탱해 주었던 단 하나의 진실을 품은 채 말이지요. 가끔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볼 때면 고향 집 마당 평상에 누워 맡았던 짙은 쑥 향기와 어머니의 품 냄새가 아련하게 떠오릅니다. 가난한 농부의 딸로 태어나 글을 배울 기회조차 없었던 저를 두고 어머니는 늘 눈물 지으셨지요. 우리 딸 연필 한 번 지어주지 못해. 이 어미가 참말로 미안하다. 그 투박하고 갈라진 손으로 제 얼굴을 쓸어내리시던 그 온기가 지금도 제 뺨에 머물러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사모님의 착각과는 달리 저는 까막눈이 아니었습니다. 20살 무렵 공장에서 일하며 밤잠을 쪼개어 야학에 다녔습니다. 희미한 전구 아래서 가, 야, 거, 결을 따라 읽으며 처음 한글을 깨우치던 날, 저는 세상의 모든 빛을 다 얻은 것만 같았습니다. 밤새워 소리내어 신문을 읽고 또 읽으며 저는 세상을 보는 눈을 키웠고 활자가 주는 지혜를 스펀지처럼 빨아들였습니다. 수십 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신문 사설을 오려붙이며 세상을 공부한 사람이 바로 무식한 노인네라 불리던 저였습니다. 그를 안다는 것은 내 마음을 비춰보는 거울을 가지는 것과 같습니다. 사모님이 저를 조롱하고 멸시할 때도 제가 이성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건 매일 밤 작은 단칸방으로 돌아와 일기를 쓰며 제 마음을 닦아냈기 때문입니다. 고향의 부모님이 물려주신 정직함, 그리고 활자를 통해 배운 세상의 이치가 제 안에는 단단한 뿌리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그 뿌리가 있었기에 저는 그 거센 폭풍우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지요. 참으로 그리운 시절입니다. 무언가를 배우고 채워간다는 것이 그토록 가슴 벅찼던 그 젊은 날들이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가 그러하듯 제게도 목숨보다 귀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도 비뚤어짐 없이 반듯하게 자라준 녀석. 잠든 아이의 새근거리는 숨소리를 듣고 있으면 낮 동안 그 저택에서 받았던 온갖 수모와 멸시가 눈 녹듯 사라지곤 했습니다. 엄마, 나중에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호강시켜 줄게.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더 참자.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눈물을 닦아주던 아이. 그 아이의 온전한 울타리가 되어주기 위해 저는 자존심 따위는 개나 줘버렸습니다. 무릎이 닳아 없어지도록 바닥을 닦았고 행여나 일자리를 잃을까봐 간도 쓸개도 다 빼놓은 사람처럼 굽신거렸습니다.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며 때로는 관절이 끊어질 듯 아프고 가슴 한가운데에 돌덩이가 얹힌 듯 숨이 막혀와도 자식이라는 그 단어 하나 앞에서는 초인적인 힘이 솟아나더군요. 우리 세대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다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내 입에 들어가는 것은 아까워도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고 내 옷은 기워 입어도 자식 새 옷 입히는 맛에 모진 세상을 견뎌내셨을 겁니다. 부부간의 정마저 일찍 여인제게 아들은 친구이자 남편이자 세상 그 자체였습니다. 그 집안 사람들은 돈으로 세상을 다 살 수 있다고 믿었겠지만 저는 제 아이와 나누는 가난하지만 따뜻한 밥 한 끼의 행복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랑이 뒷날 저를 얼마나 무서운 어미 호랑이로 만들지도 모른 채 말이지요. 제가 20년 동안 그 집에서 바닥만 닦았던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들의 곁에서 아무 표정 없이 서 있었지만 제 눈과 귀는 단 한순간도 잠든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나면 작은 수첩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제 인생의 검은 가계부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제 답답한 마음을 풀어내려 시작한 일기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일기는 그 집안에 썩어 문드러진 민낯을 기록하는 치밀한 사관의 기록이 되어갔습니다. 비자금이 오간 날짜와 금액, 사장님이 탈세를 위해 숨겨둔 차명 계좌의 번호들, 사모님이 내연남과 은밀히 만난 장소와 통화 시간까지 초등학교도 못 나온 무식한 아줌마라 방심했던 그들 앞에서 저는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완벽하게 기록했습니다. 누군가를 해코지하려는 복수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건 매일매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짓밟히는 그곳에서 나 자신을 잃지 않으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벽지 취급하지만 나는 너희들의 죄악을 심판할 수 있는 온전한 인간이다라는 제 자신을 향한 무언의 위로였던 셈이지요. 글자가 하나하나 수첩에 새겨질 때마다 제 안의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텅 빈 돈가방을 채우려 혈안이 된 그들보다 제 영혼이 훨씬 더 부유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저만의 비밀스러운 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어이 운명의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실수로 잃어버린 수천만 원짜리 고가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모님은 대뜸 제 탓으로 돌렸습니다. 이 무식하고 천박한 인간이 이제 손버릇까지 나빠? 당장 내 반지 내놔. 변명할 틈도 없었습니다. 벼락 같은 손찌검이 제 뺨을 후려쳤고 저는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20년입니다. 강산이 2번이나 바뀔 그 긴 세월 동안 손마디가 굵어지고 허리가 휘도록 충성을 다해 일한 대가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퇴직금 한 푼 없이 저를 당장 길바닥으로 내쫓겠다며 악을 썼습니다. 그리고 제 숨통을 쥐고 흔들 가장 잔인한 협박을 내뱉었지요. 경찰에 당장 신고해서 감방에 쳐넣을 거야. 내 그 잘난 아들놈 직장에도 다 까발려서 둘 다 이 바닥에서 숨도 못 쉬게 만들어주마. 아들, 제 목숨보다 귀한 아들의 인생을 망치겠다고 했습니다. 순간 바닥에 엎드려 있던 제 안에서 무엇인가가 차갑게 식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제가 늘 그랬듯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눈물 콧물을 흘리며 살려달라고 애원할 줄 알았을 겁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중년의 여자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궁지에 몰린 늙은 어미가 자식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무서운 괴물로 변할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바닥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맞은 뺨은 화끈거렸지만 제 마음속은 그 어느 때보다 명경지수처럼 고요하고 차가웠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변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고 있던 앞치마 주머니 속으로 조용히 손을 넣었을 뿐이지요. 그리고 어젯밤 만약을 대비해 복사해 두었던 그 검은 가계부의 종이 한 장을 꺼내어 덜덜 떨고 있는 사모님 앞 탁자 위에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글자도 모르는 가망눈인 줄 아셨을 텐데 제 필체가 꽤 정갈하지요? 제 목소리는 저 스스로도 놀랄 만큼 낮고 차분했습니다. 사모님의 시선이 종이에 꽂히는 순간 그녀의 두 눈이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그 종이 위에는 그녀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내연남과의 미래 장소, 시간, 그리고 남편을 속이고 돈을 빼돌린 정황이 초 단위로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이걸 어떻게? 그녀의 목소리가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의 불빛 아래서 그녀의 오만했던 얼굴이
사색이 되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저는 고요히 지켜보았습니다. 사모님, 제가 20년 동안 이 집에서 닦은 건 바닥의 먼지뿐만이 아닙니다. 이 종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지요. 원본 수첩은 이미 제 아들의 손을 거쳐 사장님, 측 변호사와 검찰청, 제보함으로 가고 있는 중이니까요. 그 순간 저는 그녀가 쌓아 올린 그 거만하고 허황된 모래성이 소리 없이 바스러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돈으로 사람의 계급을 나누고 타인의 인격을 짓밟으며 군림했던 그녀의 세상이 말 못하는 벽지였던 제 손끝에서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거대하고 견고해 보이던 저택에 불어닥친 후폭풍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제 가계부는 단순한 일기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집안의 온갖 불법과 추악한 비밀을 담은 법정에서조차 부정할 수 없는 완벽한 수사 기록이자 증거였습니다. 사장님은 수십억 원대의 탈세와 배임 혐의로 결국 구속수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범죄가 가장 믿고 무시했던 가사도우미의 손에 의해 낱낱이 기록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그는 넋을 잃고 말았지요. 사모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넘긴 기록들로 인해 그녀의 외도와 횡령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이혼 소송에서 단 한 푼의 위자료도 받지 못한 채 그 화려한 집에서 맨몸으로 쫓겨나야 했습니다. 권선징악이라는 뻔한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세상의 이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 남의 눈물로 자신의 탑을 쌓아 올리는 자는 결국 그 자신이 만든 오만함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진다는 것을요. 그들이 투명 인간 취급했던 저의 정직한 기록이 땀 흘려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침묵이 얼마나 무덥고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준 셈이지요. 돈이 품격을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들은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뼈저리게 깨달았을 겁니다. 저는 그 집안에서 부당하게 쫓겨날 뻔했던 제 권리를 당당히 되찾았습니다. 20년치의 정당한 퇴직금과 부당해고에 대한 보상금, 그리고 제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한 위자료까지 법적으로 모두 받아내었지요. 그 돈으로 저는 평생의 꿈이었던 이 작은 과일 가게를 차렸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며 숨죽여 지내지 않습니다. 이른 아침 시장에 나가 제일 싱싱하고 달콤한 과일들을 고를 때면 제 안에 살아 숨쉬는 생명력을 느낍니다. 어머니, 이제 무거운 상자는 제가 들 테니 앉아서 쉬세요. 어느덧 장성하여 든든한 가장이 된 아들 녀석이 넉살 좋게 웃으며 곁을 지켜주니 이보다 더한 호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게 한편에 작은 평상을 놓아두었더니 동네 친구들과 이웃들이 참새 방앗간처럼 들르곤 합니다. 따끈하고 달달한 믹스 커피 한 잔을 나누며 남편 흉도 보고 자식 자랑도 하고 때로는 삭신이 쑤신다며 서로의 어깨를 주물러 주기도 하지요. 중년의 고독이요? 그것은 사람의 온기로 채우는 것이더군요. 나를 알아주는 친구,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웃이 있다는 것. 진심으로 서로를 위하는 이 소박한 관계들이야말로 수십억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와도 바꿀 수 없는 제 인생의 진짜 보석임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인생의 가을 혹은 겨울의 초입에 서 계신 여러분, 세월이 참 유수와 같지요. 저 역시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니 어느덧 머리엔 하얗게 서리가 내렸고 얼굴엔 지나온 세월만큼의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이 참 마음에 듭니다. 이 주름은 제가 정직하게 세상을 버텨낸 훈장이고 이 거친 손은 내 아이를 지켜낸 눈물겨운 훈장이니까요. 나이가 든다는 건
움켜쥐었던 것들을 하나둘 내려놓고 마음의 평수를 넓혀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미움도 억울함도 분노도 다 부질없더군요. 그 집 사람들을 향한 미움조차도 이제는 다 털어버렸습니다. 그저 좋은 생각만 하고 좋은 것만 보고 내 몸 챙기고 마음 편안하게 사는 것. 그것이 남은 생을 가장 아름답게 가꾸는 비결 아닐까요? 좋은 과일을 고르듯 우리 마음속에서도 썩고 멍든 감정은 과감히 도려내고 달고 향기로운 기억들만 담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하거나 외롭게 만들더라도 결코 자신을 잃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충분히 눈부시고 가치 있는 한 권의 책입니다. 묵묵히 써내려간 여러분의 정직한 하루하루가 언젠가 여러분을 가장 빛나는 곳으로 인도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밤은 참으로 고요하고 평안하네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도 둥글고 환한 저 달빛처럼 모난 곳 없이 다정하고 따뜻하기를 두 손 모아 바라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마음 평안하십시오.